100세 시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온 노후 준비.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00세 시대 생존 전략을 통해 장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시대의 도래와 그 의미.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예순이면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그 나이에도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젊을 때 일하고 늙어서 쉬자는 인식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인생의 막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에 과거에는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나이에도 지금은 취미를 즐기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어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더 오래 산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도와 문화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은 그대로이고 노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60대 이후에도 왕성하게 일하고 싶은 이들이 많고 충분한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장수 사회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 평생학습 제도 확대, 다양한 경력 전환 기회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전통적인 3단계 인생 모델의 한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생애 구조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공부는 어릴 때 하고 직장은 20에서 30년 다니고 60세 즈음 은퇴해서 조용히 노년을 맞이하는 인생 설계 말입니다. 이를 흔히 교육 잃은 태로 이어지는 3단계 인생 모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 전통적 모델은 점점 그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100세 인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장인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맞이합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실제 퇴직 시점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은퇴 이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 생계, 건강,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긴 시간을 은퇴라는 하나의 상태로 규정짓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삶은 단순히 일하고 쉬는 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은퇴자에게 쉼이란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기에 이제는 다단계 인생 모델, 즉 유연하고 다양한 삶의 국면을 포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직장과 휴식, 학습과 창업, 봉사와 취미 활동 등이 반복되거나 교차할 수 있습니다. 30대에 창업을 하고 40대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60대에 커리어를 재설계하거나 70대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인생은
단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됩니다. 더 오래 사는 만큼 오래 일하고 더 자주 배우며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직장 선택의 신중함을 넘어 두려움과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 변화를 꺼리게 만듭니다. 다단계 인생 모델에서는 이 같은 직장 정체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직장은 삶의 일부일 뿐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도 여전히 가치 있고 유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과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40대에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60대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단계를 재구성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는 말로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제한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다단계 인생을 위한 준비 방법. 삶의 방식이 3단계 모델에서 다단계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단지 퇴직 후를 대비한 재테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학습, 재정, 건강, 관계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입니다. 다단계 인생에서는 하나의 직업이나 기술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원격 근무 등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기존에 해오던 일에 변화가 찾아오거나 직무 전환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 배움에 대한 습관입니다. 이제 학습은 더 이상 학생 시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트렌드를 따라잡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단기 워크숍,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삶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둘째는 재정 계획과 자산 관리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은퇴 후 30에서 40년을 대비하지 않고는 결코 편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소비보다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위험을 분산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필요시 연금 저축이나 주택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수단입니다. 돈이 없으면 배우고 싶은 것도 쉬고 싶은 것도 사람을 돕는 것도 제약받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건강을 잃으면 돈도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정기적인 운동, 식이 조절,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 루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력 저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연한 사고.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건강의 변화,
직업의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인생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장수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안정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특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이 인생 2막 혹은 3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영학자 린다 그레트는 중년의 위기가 아닌 중년의 재창조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틀만 바꾸면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는 삶을 더 깊고 넓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한국 속담 중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기술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정형화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사고는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60대의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여는 사람, 70대에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80대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변화가 가능함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는 아직 가능하다는 믿음은 삶에 엄청난 활력을 줍니다. 서양 철학자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모든 진보는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언제나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그 너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며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은 바로 이러한 진보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회도 팬데믹 이후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었고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결국 인생의 후반기를 훨씬 더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연한 사고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도 한 걸음 더 배운 셈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0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체계적인 재정 계획,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장수시대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